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안요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의 행사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과 여러분들에게 안내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 아이디어 톤은 대전 충청 공공기관에서 시행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국민의 시각에서 직접 기획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우수한 아이디어는 기관의 검토를 거쳐 실제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노력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오늘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오늘 자리하신 분들이 본선 진출팀에 선정되신 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멘토링 및 팀별 토론 등을 통해 성과 발표 자료를 완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모든 제출은 9시 55분까지 USB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팀당 10분간의 발표와 5분 정도의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총 15분간의 발표 시간이 주어지고요. 발표는 팀을 대표해서 한 분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정리는 추후 11시 40분에 시상식을 개최하고 12시에 행사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모든 자료는 9시 55분까지 USB로 제출을 완료해 주시고 오전 10시부터 10분 발표 그리고 5분의 심사위원 질의응답 총 15분간 발표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1시 40분 시상식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본 행사의 주관기관인 K워터 일자리 사무국의 장진규 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진규 부장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 말씀 올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 일자리 사무국 하모철 차장입니다. 먼저 학업 등 개인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대전 충청 공공기관 일자리 아이디어톤 본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공공기관은 본연의 임무 수행과 더불어 국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에 대전 충청 지역 5개 공공기관은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해서 대전 충청 공공기관 일자리 아이디어톤 대회를 합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톤은 아이디어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제한된 시간 내에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기획하여 발표하는 경진대회입니다. 오늘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아이디어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수상하는 우수 아이디어들은 향후 5개 기관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실제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팀별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서 발표 자료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반드시 9시 55분까지 USB를 활용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실무 담당 직원들이 총괄 멘토로 함께 자리에 있으므로 토론이나 발표 자료, 작성 조언이 필요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조언을 구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회의실 내부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다과도 이용하시면서 9시 55분까지 발표 자료를 준비하시고 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뒤에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대전 충청 공공기관 일자리 아이디어톤의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쉬는 시간에 다과 맛있게 드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 발표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각 팀별로 대표자 한 분이 10분간 발표를 해주시고 이에 대한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시간 5분이 주어집니다. 총 15분간의 한 팀당 15분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또한 두 번째, 네 번째 발표 후에는 각 5분씩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모니터를 토대로 질의응답이 올라오니까요. 두 번째, 네 번째 순서가 끝나고는 질의응답도 있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표는 발표 종료 2분 전, 1분 전을 피켓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기 왼쪽 뒤에 보시면은 발표 2분 전, 1분 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각 기관의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철도공단 장동일 부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장우익 부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서부발전 이상진 부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 장진규 부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조폐공사 고은영 팀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많은 심사위원분들이 와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발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팀으로는요, 놀이터 친구들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자리해 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되시면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이터 친구들 팀이 나왔는데 우리 계신 관객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대전 충청 공공기관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놀이터 친구들의 대표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참여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노년층 분들의 온라인 서비스 참여 확대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목차는 이렇게 간단하게 5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먼저 아이디어 선정 배경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는 사진은 지금 노년층 이제 분들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맥도날드나 그 롯데리아 같은 그런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이런 키오스크를 통해서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그게 원활하게 노년층 분들에서의 대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사진이고요. 그다음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이제 센서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발달이 될 거고, 앞에 사진 같이 이런 키오스크 같은 이런 결제 방식도 더 도입이 많이 이제 될 전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도 선정 배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서비스 신청 같은 게 전환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채용 공고나 지원금 신청 같은 거를 실제 온라인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냥 가지고 온 도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되게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갈수록 이 고령화는 더 심해지고 노령 인구의 비율은 늘어나는 데 비해 그리고 생산 연령과 유소년의 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20, 30대에 비해서 6, 70대, 그러니까 5, 6, 70대의 그 정보화 수준이 격차가 갈수록 더 늘어날 예정이라는 것을 이게 아이디어 선정 배경을 이렇게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아이디어 개요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개요는 어떻게 진행하겠냐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저희는 교육할 이제 전문가를 양성을, 이런 노년층 분들을 교육할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기사를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이분 직장인 박아무개 씨는 그 공공기관 인턴을 하신 분인데요. 하시고 보니까 실제 알던 것처럼 직무체험이라는 취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고, 할 일이 없는 날에는 책을 읽거나 입사 준비를 하며 시간을 억지로 때웠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이런 인턴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반쪽짜리 인턴 분들을 제대로 이제 업무에 실무에 투입할 수 있게 이런 청년 인턴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의 그 핵심은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렇게 접속이 엄청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기존의 콜센터와 느낌이 좀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콜센터의 유선상으로는 좀 설명하지 못한 걸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훨씬 더 정확하고 간결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이렇게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게 콜센터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기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서비스나 사업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추진을 할 거냐, 세부 추진 방안은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공공기관은 그런 이제 직무를 만들어야겠죠.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실 직무를 만들고 그런 이제 인턴을 선발을 하고 그 인턴을 직무 교육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이수한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뭐 웹 서비스, 그러니까 뭐 화상 시스템에 배치를 해서 세 번째 이제 그런 분들이 교육을 진행을 한 뒤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개선점이나 뭐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피드백 받는 겁니다. 네, 그럼 직무 교육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하느냐? 우선 그냥 대략적인 목표를 세워봤는데요. 약 1, 2주 정도의 그 교육 기간을 두고 교육자와 학습자의 역할의 이해가 필요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자와 학습자는 세대 간의 격차가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세대 간의 격차를 느끼지 않게끔 그런 서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어쨌든 고객을 상담하는 거니까 그 컴플레인이나 기타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그 교육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실제 교육 현장을 가상으로 구성해보고 실전을 연습하는 그런 교육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냥 4가지 목표를 잡아봤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실시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3가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온라인 화상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신 노년층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 온라인 시스템이 아예 이게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우선 이 부분은 가능하다는 전제하로 실시 과정은 담당자 그 청년 인턴이 되겠죠. 그 분과 고객이 화상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이제 그 화상 시스템에 접속을 한 상태로 이제 뭐 신청을 하는 도중에 지역적인 단어들이나 생소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가정할 수 있는 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시간도 공지를 해드리고, 그리고 뭐 사업이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원사항, 혜택 같은 것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그걸 통해서 고객은 이제 훨씬 원활하고 알맞게 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각 기관에 적용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 국가철도공단을 예로 들어보면요, 온라인 사이트에 이런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부조리 신고도 있고, 뭐 부패 신고, 공익 신고, 뭐 청탁 금지, 갑질 제로센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장년층, 노년층 분들은 신고를 하고 싶으면 보통 다 전화를 하세요. 근데 전화를 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으로 자신이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면 이 신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나 그런 서비스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은 뭐 이런 게 있고, 뭐 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사보 신청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더라고요. 받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해드리면 더 편하지 않을까. 훨씬 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뭐 교육장 신청이라든가 온라인, 그러니까 공사 시설물 사용 신청, 그다음 뭐 수자원공사는 그 청약 시스템, 온라인 청약 시스템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조폐공사인데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청년 인턴이 고객센터 같은 데서 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떠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런 게 다 교육이 되면 고객분들한테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불편했던 점, 뭐 좋았던 점, 그 교육의 질, 태도, 뭐 개선사항, 기타 의견 같은 것들을 이제 수렴을 해서 이제 직무교육과 온라인 교육에 적극 반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이제 협조사항 및 비용인데요. 우선 선도기관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해서 가장 이제 민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국가철도공단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받은 민원들이나 뭐 온라인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민원 같은 걸 공유를 하는 뭐 그런 협업을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예산 참여제 같은, 그러니까 국민 참여 예산제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런 것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일원화하고 좀 더 편하게 좀 교육을 좀 협업을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서부발전 같은 경우 문서24에 그 공문 서식 같은 걸 많이 올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더 나아가서 행정안정부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조를 통해서 좀 더 그걸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협업사항 같은 걸 생각을 해봤고요. 이건 비용인데요. 가장 크게 본 거고 그냥 목록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 구입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화상회의 개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인건비입니다. 네, 뭐 그래서 이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최대로 설정한 금액이어서 그냥 목록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총 그냥 4가지로 설정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런 노년층 분들이 이런 자기가 스스로 해봄을 통해서 자기 만족감이 증가를 하고, 그렇게 자기 만족감이 증가를 해서 이제 더 많은 사회적 참여 활동이 증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세 번째, 체험형 인턴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쪽 인턴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실무에 가까운 그런 업무를 통해서 직무 만족도가 향상이 되고, 기업 또한 그러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이제 장년층과 젊은 세대의 온라인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이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절감해서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도 증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 마치겠고요. 네,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부발전 이상진 부장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저 체험형 인턴을 채용을 해서 어느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건가요? 기간적으로? 사실 저기도 그걸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그 체험 인턴 친구들이 적게는 3개월에서 6개월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팀을 구성을 해서 관리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관리자는 약 3명, 그리고 체험형 인턴 친구들을 한 5-6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수인계가 들어오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무하고 나가고 다시 다른 분이 들어오고 이렇게요? 네, 근데 이제 관리자분이 인수인계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공공기관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건데 별도의 근무하는 공간과 이제 시설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 거죠? 각 회사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컴퓨터 90대 구입 뭐 이런 것들이 각 회사별로 하는 예산인가요? 네, 그래서 그건 최대로 한 거, 그냥 만약에 쓰는 컴퓨터가 있다면 그게 이제 그냥 써도 되겠지만, 새로 이제 들어옴으로써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그 90대는 그냥 체험형 인턴 수만큼 저희가 그냥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체험형 인턴이 쓸 컴퓨터가 이미 기관에 있다면 굳이 구입을 할 필요는 없고, 화상 시스템이 갖춰진 그러니까 웹캠과 마이크가 갖춰진 컴퓨터라면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하여튼 각 회사별로 네. 운영하는 거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긴장이 됐을 텐데 첫 번째로 발표해준 놀이터 친구들 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발표가 첫 번째라 많이 긴장했을 텐데 아주 잘 발표해준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위피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된 위핏의 이정열입니다. 제가 제안할 일자리 아이템은 코로나19로 피해 인력인 스포츠업 종사자들을 활용한 온라인 PT입니다. 다음은 저의 발표 순서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확한 치료법과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채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깊숙하게 변화된 상황을 공동체가 함께 이겨나가는 것을 목표로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남성분은 헬스 유튜버입니다. 원래는 트레이닝, 운동 방법 등을 올리는 유튜버였으나 현재 먹방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일명 타락한 트레이너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면에는 대형 헬스장 4군데를 폐업하고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코로나19에 대한 고용 취약성 평가 보고서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비필수 일자리, 비재택근무 일자리, 고대면 접촉 일자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취약한 사업으로 평가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스포츠 산업은 이 세 가지 모두에 높은 비율로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액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운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실시한 건강투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9%입니다. 이로 인해서 홈 트레이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이에 대한 이유로는 시간 활용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 보시면 열풍에 대한 헬스 용품이 증가되었고 홈 트레이닝에 대한 검색도 증가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아이디어는 이 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건강한 삶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인 국민들과 트레이닝, 코칭 등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공급했던 스포츠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언택트 PT입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방안입니다. 먼저 인력풀을 확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 기관 내 구직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헬스 트레이너들을 모집합니다. 일정 선발 조건에 따른 선별을 통한 후 가이드라인에 맞춘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교육은 온라인 강의를 통한 동영상 촬영이나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재교육입니다. 다음으로는 플랫폼 제작입니다. 플랫폼 제작은 기관에서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객과 트레이너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서비스 홍보 용도의 동영상과 트레이너 개별 PR 용도의 스스로 운동하는 모습 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완성된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과 트레이너들이 연결되게 됩니다. 고객은 자신이 운동하고 싶은 방법이나 날짜 등을 기입하고 트레이너들은 자신의 경력을 기입하면 이제 트레이너가 고객을 선택하든 고객이 트레이너를 선택하는 방식 두 가지 모두 사용하여 서로 컨택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서로 개인 메신저를 통하여 이후에 스케줄을 잡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PT나 운동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확장성 및 지속성 개발은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의 독창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홈 트레이닝 기구를 기관에서 만약 대여를 해준다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관에서 사내 동료들이 함께 비대면 그룹 PT를 진행한다면 사내의 활력소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요가를 하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면 그에 맞는 트레이너가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산 연제구, 지금 보시는 그림이 부산 연제구에 있는 그 철도 자료인데요. 이제 그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
시설에서 사용하든 아니면 공지로 놀고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후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아니면 코로나 진행 중에 온라인으로도 만나서 만남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다면 기관에서 놀고 있는 용지를 활용할 수 있고 사람들은 비용을 절약하여 PT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스포츠 서비스업 인력들은 특수 전문직으로 다른 직업으로 재취업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스포츠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온라인 PT 트레이너로 고용함으로써 이들의 업무 지속성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1대1 위주의 근무 환경으로 개인 시간이 늘어 자신의 자기 개발이 용이하며 다른 직업을 가져서 멀티잡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으로서는 공공성 가치의 확대와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건강 증진으로 업무 효율성과 분위기 쇄신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국민혜택 부여입니다. 이 사업이 만약 안정화되어 좀 더 국민들에게 넓혀져 간다면 고용층 확대와 고객층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층은 현재는 트레이너들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영양사나 심리상담사, 운동처방사 등도 같은 방법으로 연계해서 고객들과 컨택이 될 수 있게 한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발생하고 조금 더 코로나 극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갖다 다양하게 해주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유튜브하고 지금 이제 이런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 좀 뭔가 경쟁력이 좀 약간 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거는 유튜브 쪽으로 많이 볼 것 같은데 자기가 다양한 걸 찾아서 예를 들어서 뭐 요가를 한다 그러면 요가 동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고 PT를 한다 그러면 PT 동영상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다 이미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약간 좀 의심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현재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동영상만 보고 따라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영상 화상 회의 이제 줌 같은 걸 틀어놓고 서로 이제 실시간으로 대화나 이제 동작을 짚어주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만큼 비용도 기존에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절감이 되고 고객들도 동영상만 보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문가가 말로써 바로바로 짚어주는 걸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게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코로나하고 지금 연계를 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세부 추진 방안 4번을 보면은 확장성하고 지속성을 할 때 이제 뭐 기구를 대여하고 이게 동료들과 함께 이제 근데 비대면 그룹 PT라는 게 이게 비대면 그룹 PT는 뭐예요? 제가 생각한 방안은 이제 저도 직장 공공기관 내에도 운동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요가나 요가 같은 거를 이제 같이 화면을 틀어놓고 트레이너와 이제 회의하듯이 같이 하는 것을 이게 의미했습니다. 개인이라면 언택이 되는데 네, 이렇게 모인다는 자체가 지금 이제 언택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모여가지고 하는 우선은 개인으로 이제 화면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기관 내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제공할 수 있다면 이제
그쪽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혹시 이렇게 전공을 해가지고 이게 체육 쪽을 전공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뭐 실직을 했고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나요? 제 친구들 중에는 아직 취업까지는 아니고 이제 헬스 트레이너로 이제 뭐 알바 형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만둔 친구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네. 알바를 하는 친구들은 그 페이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그 알바는 제가 알기로는 시간으로 그냥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헬스 트레이너 분들은 이제 개인 PT가 형성이 되면 거기서 좀 더 인센티브 형식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트레이너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트레이너들을 따로 뭐 어떻게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처음에 이제 인력풀 확보로 선별을 하는데 이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뭐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기준을 선별해서 선별할 예정입니다. 선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롭게 누구나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트레이너는 그냥 어디 뭐 시스템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 되는 건지, 아니면 누구를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선발을 해야 되는 건지. 처음에는 이제 지역 기관 내 구직 시스템 그 온라인에 채용 공고 올리듯이 올려서 그렇게도 인원을 받고 이제 주변에 있는 그 헬스장에도 연락을 해서 혹시 할 수 있는지 양쪽으로 그 모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이제 직원 복지, 직원 건강 이쪽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자리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제 또 이게 직원 복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좋은 일 하는 건 좋은데 또 직원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차라리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좀 대상을 직원이 아니라 좀 이 힘드신 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혹시 그거는 어떻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이나 처음에 이제 사업이 안정되거나 이제 하는 것을 기관 내 직원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거나 이제 안정된 인력들이 보완이 되면 이제 그것을 이제 좀 확대할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저도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뭐 소요 비용이나 인력에 대해서 뭐 예시로라도 전혀 검토된 단계가 아직까지는 아니신 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PT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을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요즘 가격이 많이 인하돼서 5만 원 정도, 1회에 5만 원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인력들을 먼저 지원을 받은 후에 협의를 통해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이제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금이 일부 나가고 고객들도 돈을 일부 내서 그렇게 합쳐져서 비용이나 이런 걸 구성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비용적인 부분은 아직 많이 모르는 부분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저희가 이제 무료로 보는 거니까 보고 따라하고 이게 좀 괜찮다 생각하는데,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줌이나 화상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PT나 뭐 요가 같은 경우,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 그 동작이나 이런 걸 좀 세심하게 짚어줘야지 제대로 운동 효과가 있을 텐데, 과연 비대면으로 지금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 조사가 혹시 사전에 진행된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분들의 또 이렇게 수많은 질문 세례까지 이렇게 다 답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줌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중간에 약간 방송 사고로 인해서 잠깐 끊겼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제가 대표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은 남은 두 팀까지 마저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팀 언택트 PT 저희가 운동을 이제 줌으로써 이렇게 좀 개인 PT를 직접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잘 전해 들었고 이어서 세 번째 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팀은 피닉스 팀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객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아이디어 톤 공통 분야 지원하게 된 피닉스 팀의 조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입사한 지 올해로 13년이 됐습니다. 입사 지원을 하기 전에는 공공기관에서는 신규 직원 채용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변호사부터 인턴까지 정말 다양한 계층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고도 본부에서 낼 때도 있고 지역본부에서 낼 때도 있고 지사에서 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어느 날 경력 단절 여성이었던 분이 입사를 해서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은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뽑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몰랐었는데 그분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다가 옆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지사에서 사람을 뽑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뭐 아는 언니가 지원했는데 괜찮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머리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 입사하지 못했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걸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일찍 일을 시작했을 텐데 소수에게만 정보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참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청년 인턴 6개월 채용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3개월간 공고를 5번이나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전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사에서 공고를 냈었는데 그래서 3개월이 지나자 그 인턴을 받기로 했던 해당 부서 부서장님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정과장에게 백 과장 우리 인턴 주기로 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원을 적게 받아서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데 인원이 모자란데 왜 채용을 안 해주는 거야? 우리 직원들 다 죽으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과장도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차장님 제가 안 뽑고 싶어서 안 뽑습니까? 저도 다른 일 하면서 하는데 공고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을 안 하는 거 어떡합니까? 직원들은 불만이 쏟아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스스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입소문을 내자 채용 기간 1개월 반을 남겨두고 마지막에 지원자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직원들도 이미 기대치가 낮아져 있고 그 사람도 들어와서 시간만 보내다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아이디어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채용 형태를 보면 채용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보거나 잡알리오에서 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스공사를 예시로 들면 포털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찾고 홈페이지에서 채용 공고란을 찾아서 들어가서 보게 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잡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다는 걸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물론 구직자라면 알아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력 단절 여성이나 오랜만에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잡알리오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저처럼 모를 수 있습니다. 잡알리오에 들어가면 역시 각 공공기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세부 사항을 보려면 각 기관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연세가 있으시거나 뭐 경력 단절 여성이라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직원을 뽑는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보완책으로는 4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AI를 활용한 방안이 있고 기관별 MOU가 있고 그리고 일자리 카페 온 오프라인 형식이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 세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마치 맞춘 듯이 화면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서 구직자가 단기 계약 구직자가 이런 내용을 좀 배우고 싶다, 뭐 알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구직자에게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구직자가 알아보고 싶은 루트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기업에 보면 AI를 활용한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궁금한 내용을 기재를 하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AI가 바탕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이것은 상당히 편리하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좀 편한 면이 있습니다. 궁금했던 사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도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방안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는 한 인간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가나 재무나 대인관계나 심지어 주거의 질이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주무부서인 노동부도 있고 각 시군구에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고 대학교에서도 취업지원센터가 있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도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클럽도 있고 그리고 자활센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 기관들의 MOU를 협력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단기간이지만 아니면 이러한 형태의 직원도 뽑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정보를 줘서 원활하게 인력 수급이 되게 하는 것도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강남구에서 취준생이나 경단녀를 위해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를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상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방문하면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부분을 상담하기 위해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아니면 주민센터도 복지 플러스 기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 복지 플러스 기관에 가보면 부스를 크게 만들어서 여유 공간을 많이 남겨둬놨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보면 출입국에서 와서 외국인 근로자 상담도 해주고 사회 신용이 떨어지신 분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와서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부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온 오프라인 일자리 카페가 있는데 물론 온라인으로 카페를 만드는 것이 한 기관만 만든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기관이 협력해서 온라인 카페를 만든다면 현직자들이 답변을 달아주고 고객 접점을 좀 확대시킨다면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프라인 형태의 일자리 카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와 부천시가 있습니다. 부천시 온라인 카페는 부천시 송내역 1번 출구에 나가면 광장에 온라인 카페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편하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소서 상담도 해주고 카페 마시다가 어르신들도 궁금하면 한마디씩 여쭤보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줍니다. 현직자가 와서 강의를 해주기도 하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겠지만 구직자가 특정 기간에 자기의 이력사항을 제출한다면 비록 그 기간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적당한 기간에 소개가 되어서 본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 서비스로 알려주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발표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구직자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지 어디까지 우리가 밥을 떠서 떠먹여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구직자분들이 금전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기업에 돈을 주고 일자리를 상담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을 공적 영역이 대체할 수 있다면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국민 긍정 이미지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업의 홍보는 과거에는 직접 홍보 방식이었다면 요즘에는 이미지 홍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우리 차가 잘 만든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
외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차를 제공하고 교통약자에게 차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업 홍보에 아주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개인에게 또는 그 가족에게, 일자리를 구하는 가족, 그 국민들에게 이런 좋은 이미지를 주온다면 사회적 배려를 하는 공기업이라는 사회적 시초가 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해서 정부가 일하는 일자리 정책에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저희 5개 공공기관이 1년에 그 채용 공고 몇 번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 2번 때문에 5개 공공기관이 모여서 한다는 거는 조금은 좀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실은 방금 저기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공채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뭐 2번, 1번 이렇게 하고 그거는 어차피 대대적으로 또 저기 홍보를 하고 예. 공고를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 이제 저 지역별로 저희가 뭐 현장에 지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지역별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지역에만 공고가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이런 부분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전국적으로 공고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그 기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 대상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런 부분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어차피 이 5개 기관 공동으로 하게 되면은 예. 어차피 다른 기관 뭐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지 예. 할 수 없다고 보는 네,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대상은 이 우리 5개 기관의 일자리에 대해서 하는 거겠죠. 네. 어떻게 그렇죠. 이제 5개의 네. 기관에만 한정해서 오프라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예산 소요가 많이 되고 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MOU를 체결해서 이 대전 광역시와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창구가 있고 한켠에 공공기관 5개 기관이 뭐 매번 상주할 수는 없겠지만 이쪽에서 필요로 요청을 하는 뭐 와서 상담을 현직자가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개설을 하더라도 예. 이거를 몰라서 또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오프라인 카페 말씀하시는 뭐가 되든 간에 예, 예, 이런 저기 상담소가 이런 일자리 상담 센터가 있는지를 예. 또 그런 부분을 또 알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게 예. 해놓더라도 이걸 또 아는 어차피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아는 네. 사람만 알고 연락을 하고 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확인할 건데 이런 네. 부분을 또 대부분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또 홍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게 부천시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일자리 상담을 받고 다양한 분야로 입사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만족도가 시민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팀의 발표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팀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팀 발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은요, 패밀리 팀이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팀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패밀리팀 김건무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제안은 대형 청소 로봇을 활용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아이디어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현실은 거의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 그리고 경제성도 떨어지고 국가 보조금에 의존합니다. 또 육체적 외부 활동이 힘들다는 것이죠.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하지만 정신과 지능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일하려는 의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집에서 실내 근무하면서 생산성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생산성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공공기관이든지 사기업이든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공용합니다. 일정 비율로요. 이미 콜센터나 상담원 업무로 이미지에서 보다시피 장애인들의 실내 인터넷 이용 재택근무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원을 통해서 음성이든지 채팅으로 상담할 때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많이 일하십니다. 제가 제안할 것은 5G 기술과 빅데이터, 무선 와이파이 기술, 하드웨어 등을 연동해서 중증 장애인이 조종 가능한 청소형 로봇 드론을 운영해보자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5G 무선 이송통신 기술과 원거리 실시간 로봇 조종 기술을 활용해서요. 원거리에서 무선 와이파이 혹은 무선 통신으로 청소 로봇을 조종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집 실내에서 사람이 공공기관을 청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무인 청소 로봇은 이미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이건 인천공항에서 무인 청소 로봇이 실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인 청소 로봇은 스팀 기능과 흡입 기능, 물 청소 기능을 구비하고 있고 일정 경로들 일정 시간마다 돌아다니면서 정해진 구역을 청소를 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자율 청소 로봇은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정부중앙청사 등에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로봇 바닥 부분에 스팀 청소 기능과 진공 청소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바닥 진공 청소를 하면서 바닥을 청소하는 형태로 이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 청소 로봇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구간을 이동하는 형태로 청소를 수행하고 정밀하고 부분적인 빠른 청소가 불가능합니다. 바도 옆에 쓰레기가 떨어져도 그냥 지나치게 되죠. 즉 사람이라면은 더러운 부분만 혹은 바로 앞에 쓰레기가 있으면 융통성 있게 바로 치울 수 있지만은 이런 청소용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알아채지 못합니다. 바도 옆에 떨어진 것이 쓰레기인지 사람의 신발인지 지갑인지 구분 못하니까요. 즉 정밀하고 빠른 부분구역 청소가 상황에 따라 빨리 실행되기 힘들기에 아직까지 청소 로봇 대중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점점 되고 있죠. 이런 인천공항이나 그 주요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사람이 청소 로봇을 운영하는 어떨까요? 무선 원격으로 대형 청소 로봇을 수동으로 사람이 조종하면서 정밀하고 빠르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바닥 구역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로봇을 조종해서 쓰레기가 있는 위치에 진공 청소 기능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바닥 특정 구역에 흙탕물이 묻어 있는 오염원이 있으면 그 구역에 바로 가서 스팀 물 청소 기능을 작동시켜 스팀 물 청소를 하는 겁니다. 기존의 로봇 청소로는 불가능했던 정확하고 빠르고 융통성 있는 청소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을 어떻게 조종하냐에 따르면 이미 원거리에서 실시간 무선 조종 기능은 흔하게 활동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기술이나 무선 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서 이론적으로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이건 중고 스마트폰을 무선 청소 로봇 위에다가 카메라 기능을 작동해놓고 이런 무선 조정 리모컨 앱을 무선 로봇에게 무선 로봇 잭과 연결해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컴퓨터 혹은 풀스에서 조이스틱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상 통화를 생각한다면 쉬울 것입니다. 서로가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전국적인 무선 통신망이나 와이파이망은 공공기관에 어딜 가든지 있습니다. 개선 효과로는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는 장애 일자리라는 거죠.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 활동을 하는데 신체적 제약이 있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실내 집에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말했듯이 기존의 중증 장애인 일자리는 대부분의 경우 하청 기업에서 최저임금보다 못한 일자리, 연약한 근무 조건 이런 것이 많은데 이거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면서 장애인 생산성이 있고 합당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대형 건물에서 청소 로봇으로 청소하는 곳은 깨끗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오염된 부분을 청소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경로만 이동하면서 청소를 해야 하는데 하지만 사람이 조종하면서 청소를 하게 되면 오염된 부분만 정확하고 빠르게 청소를 하면 건물 위생까지 수준이 높아집니다. 즉 물리적인 공간과 몸의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제대로 된 생산성 있는 합당한 임금이 일자리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사회도 개선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원거리에서 수십 킬로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실시간 화상 통화를 하다던가 이런 무선 통신망이나 와이파이 같은 것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여기서 볼 때 이런 청소용 로봇의 드론 가격은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있고 중고 스마트폰 10만 원 정도에서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용 리모컨 앱을 설치해서 이런 잭을 연결해서 조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집에서 홈 카메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 카메라도 원거리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홈 카메라의 화각을 조정해서 어느 화면을 볼 수 있는지 사용을 정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중증 장애인이 집에서 모니터 혹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이런 청소 로봇을 이동시키고 어느 부분에서 스팀 물 청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흡입 기능을 사용해서 쓰레기에 빨아들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도 사람이 조정해 가면서 청소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아이디어의 핵심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 두 번째, 생산성 있고 합당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가 일단 수도 많이 적었지만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근무 조건에 열악하고 또한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운영하는 생산성 없는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열점을 뛰어넘어 생산성 있고 합당한 임금의 일자리를 장애인에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심사위원분 계십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뭐 공항이나 뭐 대전역 정도 이렇게 넓은 곳에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뭐 이런 일반적인 사무 공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로봇 청소기를 전적으로 청소를 하는 데가 있을까 싶은데 왜냐하면은 어차피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로지 로봇만 가지고 청소는 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공항이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청소원들 하시는 분들을 대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로봇 청소기를 쓰는데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해요. 근데 저도 로봇 청소기를 청소를 안 합니다. 귀찮아서. 이제 로봇 청소기를 쓰게 되면은 그 로봇 청소기 안에 있는
이제 모여진 쓰레기들을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군가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첫 번째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전국에 역사가 많습니다. 서울역, 대전역, 대구역 하고 KTX역하고 아니면 넓은 지역의 공공기관 이런 지역을 해서 중심적으로 활용한다고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넓은 공간이 있는 공공기관도 이미 많이 있고 시청이나 역사 이렇게 넓고 평평한 지역이 있는 곳이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중점으로 하면 되고요. 지역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곳을 차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청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화장실 청소 못하죠. 하지만 이 로봇이 청소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말했듯이 이 인천공항에서 실제로 이런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게 보다는 기존에 말 그대로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데서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서 사람이 엄청 많을 때 사람이 많이 있는 데서 청소원이 이렇게 빗질이나 청소질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로봇은 가능합니다. 그 청소를 보조하는 역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는 즉 로봇이 청소를 더 잘할 수 있는 구간에서 이런 걸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하철 역사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일정 경로대로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청소가 필요한 구간, 이렇게 사람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만 쓸 수 있고, 세 번째, 이런 거 뒤처리를 어떻게 하냐는 문제인데 기존 로봇 청소기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무인 청소 로봇도 자기 시내에 주어진 일정이 입력이 다 끝나면은 특정 구역 멀티탭으로 가서 충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그 구역 간 다음에 청소원이 와서 안에 들었던 쓰레기를 치우고 그다음에 물을 갈아주고 내구재 정비를 해줍니다. 한 번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청소원과 보조를 하면서 정책을 실시하고 충분히 실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 봅니다. 자신이 청소원이 일반적으로 하기 힘든 것을 그 청소원과 같이 보조를 하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건 세 가지 관점에서 충분히 해결책이 되고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 기존에 없는 장애인 일자리를 새로 만들면서 생산성 있고 합당한 임금의 일자리를 지불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걸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심사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두 네 팀의 발표를 전부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팀의 발표도 즐겁게 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국민 심사단의 좀 질의응답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질의응답 하실 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장내로 아마 소리가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2, 3초 정도 딜레이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한번 한 분의 질의응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미 환경미화 등의 일자리가 있는데 이 로봇 청소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으면서 이 역차별이 생기는 건 아닌지 궁금하고요. 로봇 특성상 이제 계단이나 좀 가파른 길 같은 거는 청소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여기서 말하나요? 네, 아까 말했듯이 일단 그 평평한 지역에서 넓고 평평한 공공기관에서 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역이나 인천공항처럼 그 넓고 평평한 영역에서 이런 실행할 만한 곳에서 실행한다. 애당초 이런 로봇 청소기가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이 있는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그 두 번째 청소원 문제인데 이게 청소원 네?
네네. 그 청소원 일자리를 대체한다기보단 보조한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있는 서울역이나 인천공항에서 이런 구역을 사람이 일일이 이동하면서 빗질하고 물걸레질을 하는 건 매우 힘들고 거의 사람이 없는 날을 잡아서 그 대대적으로 하는데 이런 구역을 로봇이 일정 구역 일정 시간마다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로봇 청소기를 운영하려면은 청소원이 그 로봇 청소기 충전용 장소로 가서 물걸레질 할 때 그 소모된 물과 쓰레기를 한 번씩 버려주고 소모제를 채워주고 이런 보조가 필요합니다. 즉 지금도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등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청소원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원이 직접적으로 하기 힘든 그런 그런 사람이 많은 데서 일직선도 이동하면서 하는 일을 하면서 청소원의 도움을 받고 보조하는 역할로 이런 기호도 청소 드론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면에서 무선 장애인 일자리를 해서 더욱더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국민심사단의 평가를 이렇게 또 줌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소통을 해봤는데요. 되게 좀 새로우면서도 좀 답변이 되셨는지 궁금한데 답변 되셨나요? 끄덕끄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대충 되신 거 몇 분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이렇게 또 진행이 되게 새로운 방식이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중간에 저희가 라이브 송출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놓쳤던 부분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문자로 안내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다 핸드폰을 여셔서 문자 안내 내용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40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 투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정말 모든 네 분의 발표하신 팀 일단 고생하셨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심사 총평이 있을 텐데요. 너무 내 팀 고생했다고 저희를 대신해서 심사 총평을 해주실 국가철도공단 장동일 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먼저 오늘 대전 충청권 5개 공공기관이 개최한 공통 분야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톤 행사에 참석해 주신 4개 팀 참가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가자님들께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온라인 사용 활성화를 위한 컴퓨터 교육 서비스 제공, 헬스장 트레이너를 활용한 온라인 맞춤형 PT 교육, 5개 공공기관 통합 일자리 상담센터 개설, 또 대형 청소 로봇을 활용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한 일자리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번 아이디어톤 행사를 통해 우리 공공기관이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당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의 연계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 노력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의 관심도 지속된다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이디어톤 행사에 참석해 주신 4개 팀 참가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사총평을 해주신 국가철도공단 장동일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좋은 소통들과 또 좋은 아이디어가 넘쳐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주신 우리 참가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발표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상식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를 정하는 시간을 위해서 저희가 11시 40분까지
여러분들에게는 약간의 다가와 준비되어 있는 쉬는 시간을 갖고 저희는 40분의 심사를 통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자유롭게 다가와 준비된 음식들을 드시면서 쉬고 계시고 40분에 이곳에서 심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달려오셨습니다. 대회 피날이죠. 이제 일자리 아이디어 투어 시상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수상팀은 총 2팀으로 먼저 첫 번째 장려상 시상에는 한국서부발전 이상진 부장님께서 부장해 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호명되는 수상팀은 대표자분께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곳으로 올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려상팀은 놀이터 친구들 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놀이터 친구들 귀하는 대전 충주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협의회가 주최한 일자리 아이디어 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한 2020년 11월 18일 대전 충청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협의회 네, 상장 수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두 분이서는 사진을 찍도록 할 텐데 네, 팀원분들로 나오셔서 네, 정면에 보시면 사진 촬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뒤이어 두 번째 장려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려상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장huy 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려상 수상팀은요, 피닉스입니다. 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피닉스팀 귀하는 대전 충전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협의회가 주최한 일자리 아이디어 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수여한 2020년 11월 18일 대전 충청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협의회 네, 증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주변 봐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수상과 대상이 남겨 있는데 저희가 우수상부터 바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수상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장진규 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고 계시고 우승팀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은 패밀리 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패밀리 팀 우수상 축하합니다. 네, 상장 우수상 패밀리팀 귀하는 대전 충정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협의회가 주최한 일자리 아이디어 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전 충청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협의회 네, 수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수상 상장 명령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대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장에는 국가철도공단 장동일 부장님께서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상. 네, 위피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수여하신 위피팀께서는 자리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장, 대상, UP팀, 기한은 대전, 충정,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협의회가 주최한 일자리 아이디어 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일자리 아이디어 발표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전 충청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협의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상 150만 원의 상금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옆에 보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 드실게요. 하나, 둘, 셋.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부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전부 다 좀 앞쪽으로 나와주셔서 저희 다 같이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 그리고 앞쪽으로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넬은 들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심사위원분들, 팀원분들은 수상하신 판넬과 마스크 착용과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멘토님들도 사진 찍으셔야 되니까 앞에 가주세요. 계신 멘토님들도 네, 우리 멘토님들도 앞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들도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수상하신 분들이 다 키가 크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부장님들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좋네요. 네, 본상 수상자분들 다 나오셨고 우리 멘토님들 다 나오셨나요? 네, 빠진 분들 없이 다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면 보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더 보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화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수상하신 모든 팀분들 한 분 한 분 고생을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행사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대표해 주신 우리 행사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보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분들을 빼먹었네요. 저희 국민심사단 분들 빼놓을 수 없죠. 정말 저기 보면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참여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각자 또 이렇게 집에서 먼 곳에서 참여해 주셔서 제가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국민심사단 분들 너무 최고였습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